기자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시간 고민해보는 시간,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고졸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리는 신샘입니다. 오늘의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화인 인터코리아에서는 제품 설계와 기술 지원, 또 기계 생산부의 정규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동종업계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네트원 정보통신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운영 인력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9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 파파존스에서 매장 영업팀의 직원을 모집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자로 피자업계 경력이 1년 이상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서는 11월 19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프라자에서는 베스트샵 가전 매니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피부 미용기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 전략가님이라고 적혀 있네요. 진로 내비게이션이라고 본인이 소개를 받길 원하는데 고정표 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진로 전략가 말고요. 어제 머리가 여기 나오네요. 예쁘다. 네. 괜찮나요? 예. 네, 커리어 전략가. 커리어 제가 전략가. 커리어 전략가로 네. 닉네임을 해서 한 10년 전부터 쓰던 건데 예. 그걸로 이제 오. 사업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전략가인데 왜 지난번에는 네. 진로 내비게이션이라고 해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 한국어로 했는데 제가 진로 내비게이션 하니까 검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검색. 검색이 안 돼요. 아, 검색어를 위한 거구나. 네, 검색어를 이건 위해서 그거지. 커리어 전략가 하면은 그럼 뭐 보다 좀 유튜브에 잘 나와요. 보다 자극적인 걸로 해보는 게 아, 어때요? 네, 그러면 애들이 못 보니까 교육적이지 않아서 가장 교육적이면서 아니, 어디까지 가시길래? 아, 좋은 것만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것만 해서 유튜브랑 여러 가지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이요. 네. 저희가 또 뉴스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지만 수능, 수학능력 시험. 수능 보는 날이죠. 수능일이잖아요. 2019학년도. 정말 학생들 많이 좀 떨리고 지금도 시험을 보고 있을 시험 보고 텐데. 있죠. 네. 예, 고쌤은 뭐 수능 세대십니까? 아, 저 수능 세대. 아, 수능 세대. 예, 학력고사 죄송합니다. 아니면 수능 예. 세대고요. 저는 솔직히 수능 놀러 갔어요, 그냥. 어. 네, 그때 한참 공부 잘할 때라 네. 그냥 가서 이제 편하게 보고 오자. 네. 그래서 이제 갔더니 문제가 너무 쉽더라고요. 어. 저희 때 솔직히 수능이 쉬웠습니다. 네. 틀릴 게 별로 없는. 예. 여러분 보셨죠? 지금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뭐 내비게이션 이런 거 말고 한 대 치고 싶은 남자 뭐 이런 걸로 검색하면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진로 내비게이션님 NCS 직무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또 2주 만에 이번 NCS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어떤 거 알아볼까요? 오늘은 이제 NCS 고교 직업 과정 중에서 디자인 문화 콘텐츠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3-1 시각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이요? 예. 보통 이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디자인 분야 같은 것도 상당히 분야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각 디자인을 딱 집어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라 한 거고요. 분야가 되게 많습니다. 단순하다. 네. 네.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그다음에 실내 디자인, 방송, 영화, 음악, 광고, 게임, 컨텐츠 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그다음에 캐릭터,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추가되고 있는 거죠. 스마트 문화 앱 컨텐츠 제작까지 오. 12개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시각 디자인을 하는 게 시각 디자인이 이 뒤에 거 이제 2번부터 12번까지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걸로 취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1번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디자인을 이제 전공을 하는 거고 전공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좀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가보면 디자이너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기업도. 아니 정말 저 같은 개인 프리랜서 회사는 제가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네. 근데 저보다 1인 조금만 배격이시잖아요. 저는 1인 그렇죠. 디자인도 하고 방송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저보다 조금만 큰 한 10인만 되면 디자이너가 한 명씩 있어요. 오. 회사의 디자이너 뭐 홈페이지나 또는 뭐 책자나 여러 가지 디자인이 들어가니까 그런 중소기업부터 그다음에 뭐 전문 기업, 그다음에 뭐 공기업,
공공기관까지 다 이제 진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요. 디자인은 뭐 어디서든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쵸? 디자인이 안 들어간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요즘에 방송하면서 느낀 게, 와,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오려면 진짜 빡세겠다. 힘들겠다. 디자이너가 몇 개? 저희가 또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 어휘에 또 주의를 해달라고. 아, 네. 예. 되게 고인력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방송 퀄리티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어가 그 단어가 별로 안 좋나 봐요. 예. 아, 네, 알겠습니다. 또 어휘에 아, 네, 주의를 해주시면 또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각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네. 취업을 하게 되면 디자이너가 되는 건데 이런 시각 디자이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런 맞죠. 분야도 근무 경력에 따라서 커리어 로드맵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보통 저희가 시각 디자이너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직무 경력이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이면 보조 디자이너. 그러니까 인턴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직무 경험 1년 넘어가면서 이제 디자인을 맡기죠. 네. 디자인을 맡겨서 실제 디자인을 하고요. 네, 직무 경력이 4년이 넘어가면 업무 전담을 맡깁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앱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게 프로젝트가 묶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1명, 뭐 디자이너 1명, 기획자 1명 이렇게 3명이 묶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나에 전담하는 디자이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이 7년이 넘어가면 이 디자이너 분들도 하나의 기획 담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별 팀장이 되고 그때는 뭐 아트 디렉터 해가지고 뭐 큰 단위 사업들을 진행할 네. 수 있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좀 7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보니까 5, 6, 7이 다 똑같은 아트 디렉터인데 그렇죠. 이거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직무 경험 이건 어차피 호봉제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 아트 디렉터가 넘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프리랜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이분들을 담고 있기 어려워. 네. 그래서 하나의 업무를 어. 주어서 이제 하나의 뭐 하청이나 또는 이제 계열사별로 분류하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요. 솔직히 디자인을 20년 했어. 네. 그러면 이사급이잖아요. 그렇죠. 이사한테 이거 디자인 좀 해주세요. 말을 못 하잖아. 어.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아예 떼주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10년 넘어가면 개인 사업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들은. 네. 제가 NCS 이야기를 할 때마다 네. 가장 좀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네. 하나가 이 코너인데 능력 단위와 학습 학습 모듈. 아, 이름도 어려워요. 아, 학습 이것도 좀 그러니까 설명 요거를 좀 부탁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학습 모듈은 그냥 교재입니다. 교재. 그러니까 능력 교재라고 단위는 하시지 그러면 그렇죠? 제게 아니라 NCS가 제게 아니고 네. 이제 국가 거라서 네. 제가 말을 제대로 못 바꾸고요. 학습 모듈 교재입니다. 네, 네. 능력 단위는 필요한 능력이고요. 그다음에 학습 모듈은 교재라고 보시면 되게 쉬워요. 네. 근데 교재가 우리가 실제로 보는 교과서에다가 평가할 수 있는 항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학습 모듈을 보시면 그러니까 능력 단위랑 학습 모듈이랑 똑같죠. 왼쪽 오른쪽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시각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서치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하고 디자인을 개발한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죠. 그리고 최종 디자인을 개발하고 그 디자인을 관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자료화시키는 것까지 이런 능력 단위와 학습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순서 쭉 보시면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을 뽑아낼 때까지의 그 단계를 그대로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수험하고 보시면은- 학생들은 이 중에서 좀 어떤 걸 배우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어렵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우리 주선 아나운서 MC님 뒤에 보면은 취업이 보인다, 저 디자인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걸 하나 저기 뒤에 하면 큰 하면 취업이 보인다. 저거를 뽑아낼 때까지 저거 할 때까지 이 단계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말이죠. 예, 저 뒤에 취업이 보인다. 저거 보면서 옛날에 그냥 봤거든요. 요즘에 제가 디자인 작업 하나 하니까 야, 고퀄리티다.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디자인까지 하시느라 네, 더욱더 시각 디자인의 마음을 3시까지 이해를 하는.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어요, 혼자. 아,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네. 그러면 일단 시각 디자인 리서치라고 하는데요. 네네. 여기서는 좀 어떤 부분을 학습하는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요거 단계는 한 3, 4단계 돼서 학생들이 가면 바로 안 할 수 있긴 해요. 네. 바로 안 할 수 있긴 한데 시장 조사 우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우선 분석하고요. 그리고 경쟁자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분석을 하면서 실제 수요가 필요할까 수요를 조사하고 이 그러니까 컨셉을 정하려면 이 관련된 자료를 다양하게 모집해야 돼요. 네. 다양하게 모아서 경쟁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 관련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 외국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두 번째가 트렌드를 분석해야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최근에 트렌드가 어떠냐. 그럼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것 중에서 나만의 스타일을 찾고 트렌드를 찾고 이걸 시각한 다음에 마지막은 이거를 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정확히 체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용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겟팅이 명확히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처음에 리서치에서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각 디자인 리서치라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면 네. 어떤 직무 능력을 얻었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게 네. 평가 항목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내가 지금 시각 디자인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는 친구들은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내가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나? 그럼 평가 항목에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시장 환경 분석을 할 수 있냐입니다. 그러니까 발주 기관에 대한 조사와 시장의 동향에 대한 자료 조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요즘에 인터넷이랑 발로 좀 뛰면 됩니다. 네. 그리고 경쟁자 분석 및 수요 조사할 수 있냐? 경쟁 기업과 사용자에 대한 조사를 본인이 할 수 있냐를 체크하시면 돼요. 상중하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상은 아니고요. 중도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안다 정도만 되면 이 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도표나 다이어그램, 차트를 만들 수 있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 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수 있냐인데 이게 시각 디자인 하는 친구들은 이게 좀 중요해요. 보통 우리처럼 일반인들은 PT를 그냥 사진 하나 넣고 텍스트 하나 넣으면은 잘 만들었다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디자이너야. 디자이너가 저희도 예전에 회사에서 다닐 때 보면 디자이너가 실제 PT를 할 때가 있어요. 엄청 기대합니다. 네. 어떻게 할까? 디자이너도 저 창의적인 사람.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인데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할까? 그치, 얼마나 크리에이티브하게 얼마나 멋있게 할까? 그래서 요거를 좀 표현하는 방법 그중에 PT 같은 경우는 좀 유심히 요거는 제가 보기엔 중정도는 돼야 자기 스스로 판단입니다. 스스로 판단에 중정도는 돼야 나는 시각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용자 조사 설계, 디자인 트렌드 이건 뭘까요? 이 뒤에 보시면은 그 트렌드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트렌드까지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조사 설계는 보시면은 기본적인 사용자 조사 방법론의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조사 방법론이나 제가 사회조사 또 2급을 또 분석가 2급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취득이 아니라 준비요. 그게 3월 달에 시험이라. 예. 네, 3월 달에 시험이라 준비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조사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요거는 뭐 통계학이나 조금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서적을. 그리고 정량 조사와 정성 조사의 차이를 이해하냐? 이거는 입시나 취업에도 많이 나오죠. 이건 알고 네. 있죠? 정량과 정성은? 알죠. 그래서 뭐죠? 알죠. 그렇죠. 네. 정량은 수치화시켜서 판단하는 거고요. 정성은 수치화를 하지 않습니다. 수치화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용자 조사 방법은 가장 많은 건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사서를 만들어야 돼요. 인터뷰 설문지를 만들고 이거를 인터뷰까지 할 수 있냐. 네. 그걸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고 행동 조사 같은 경우는 뭐 쉐도잉 이해와 조사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 패턴을 배우냐, 어떤 행동 패턴을 따라갈 수 있냐, 그걸 이해할 수 있냐. 그거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SNS나 이런 인터넷에 좀 최적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서 어렵지 우리 친구들이 평소에 하는 거를 잘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이제 비주얼 아이데이션이라는 말인데요. 네. 저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말인데. 생소한 거예요? 다 아는 단어인데 비주얼. 근데 비주얼은 이 비주얼이고요. 보이는 거. 아이데이션은 죄송해요.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데이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니까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비주얼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많이 쓰는 뭐 도구들이 만다라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면서 이거를 시각화 시키고요. 그리고 또 뭐 쓰는 게 뭐 있나요? 생각 분석 같은 것도 있죠. 여러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제 하나의 스케치화 가는 과정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지속적으로 상상력을 계속 자극해야 돼요.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래서 평소에 사물을 관찰할 때 우리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편협되는 시야를 가지면 안 돼요. 하나의 사물을 가지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스케치하는. 저희 강사들은 메모를 보통 하거든요. 네. 어떠한 장면을 봤을 때 메모를 하고 글로 적어냅니다. 그러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글이 아니라 스케치화 시켜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드로잉을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어떤 능력보다도 창의성이 참 중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주얼 아이디에이션 어떤 학습 모듈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는 아이디어 구상하기입니다. 그러니까 발상법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상법은 아까 뭐 브레인스토밍도 있고요, 뭐 만다라트도 있고요.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은 이 발상법 중에 생각을 구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생각을 구하라. 네, 이거 되게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생각을 구할 수 있는 9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저는 거기서 하나 따라했던 게 저도 이제 강사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억났던 게 평소에 가던 길 말고 항상 다니던 길도 다른 길로 가보라고. 다른 길로? 네. 오. 근데 이게 저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게 제가 길치라서 원하지 않아도 항상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이디어 발상이 잘 됩니다. 늘 가는 길이 처음 보는 길 같은. 집에 가는 길인데 처음 본 길이야. 근데 목적지는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 다양한 발상법, 저의 발상법입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을 통하죠. 제가 디자인을 작업할 때는 디자인은 똑같아요.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옆에 디자이너 그 전문가한테 제가 회사에서 혼자 이렇게 작업을 막 하다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이 중요하죠. 인터넷에서 본인이 만들 단어가 있다. 만약 네. 성공이란 어떠한 이걸 취업이 보이네요. 취업이라는 걸 만든다. 그럼 취업이라고 쳐요. 구글에. 네. 구글에 딱 치면 거기에 정말 다양한 자료가 나옵니다. 그걸 다 모아요. 다 오. 모아서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자료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자료 수집을 통한 아이디어 구상 굉장히 결국 중요합니다. 빅데이터 이용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오. 자료를 최대한 많이 모으면 거기서 트렌드도 볼 수 있고요. 이 친구들이 요즘에 뭘 원할까 사람들이 그걸 다 단어를 저기 찾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자료 수집 통한 아이디어 구상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스케치를 하는 겁니다. 스케치를 하면서 자기의 요소와 원리를 표현하고 키워드를 분리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비주얼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처음에 해보시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산발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한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럼 이 방향 설정에서 뭐가 중요하냐? 방향 설정은 내가 딱 이걸 할 거야. 딱 찝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 너무 긴가요? 아닙니다. 괜찮나요? 네. 하나를 딱 찝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은 잘라내는 게 중요해요. 이건 진짜 아니구나. 이건 진짜 아니구나. 진짜 아니구나. 여러 컷을 잘라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의 방향성만 정하면 괜찮습니다. 딱 점을 찍는 건 천재들이 하는 거죠. 보자마자 딱 이거야. 딱 집어내봐요. 그렇지 않으니까 방향성 설정하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비주얼 아이디에이션을 학습을 하고 나면 네.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받는 건지 또 그렇죠. 궁금합니다. 요걸 공부하고 나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발상 기법을 쓸 수 있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네. 어렵지 않나요? 이걸 공부하고 나게 되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창의력을 테스트한다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문제 아닌가요? 정말 애매하죠. 예, 이게 어느 정도 창의적인지 이런 걸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되게 어려운 것 정말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봐서 내 스스로 나는 창의적인가? 난 정말 창의적인가? 어쩔 수 없어. 창의력을 평가한다는 게 근데 이게 이거 너무 애매모호한데요. 대학교에서 기준이. 평가를 해요. 어. 평가를 해서 이게 어릴 때 창의성 평가라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도화지를 4몰 줍니다. 4몰 줘요. 그럼 도화지를 줘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지구를 그려봐라. 이렇게 그려요. 그럼 천재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천재들은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천재들의 그림을 봤는데 이런 창의적이죠. 그죠? 네모가 있잖아요. 그 겉에다가 그림 그려요. 어. 이게 지구의 표면이래요. 네. 그리고 안에 지구 핵을 그리고 어. 그 네모가 이렇게 있거든. 그 끝에다가 건물들을 이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천재죠. 천재인지 바보인지 저 모르겠어요. 같으면 그냥 아예 까맣게 색칠을 하지 않을까요? 왜요? 어떤 지구를 그려야 되니까 지구는 아주 크니까 그 종이가 한 부분이잖아요. 약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예. 좋은 단어는 열정 가고 나쁜 단어는 넘어갈까요? 쓰면 네, 안 되죠, 그 어떤 단어? 점들 평가하게 되는지 네네, 이야기 그런 이어가보도록 겁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자료 수집을 통한 거는 여기에 중요한 게 나와요. 유사 디자인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람이 내 거는 판단이 솔직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비판적인 시각을 말하는 거죠. 가져야 되니까.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그럼 타산지석의 그런 마인드로 저건 아니구나 라고 딱 잘라낼 수 있어요. 저렇게만 하지 말자. 그렇죠. 저렇게만 하지 말자 하면 생각보다 괜찮은 것들이 나옵니다. 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라고 해서 상중하 중에 요거는 솔직히 하면은 이게 하가 나온다. 본인 판단에.
그럼 시각 디자인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중 정도 나와야 앞으로 발전 가능성. 왜냐하면 창의성은 개발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 의견입니다. 타고난 능력이 반 이상이다. 저도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정말 창의성은 없는 인간이라서 그런 사람들 항상 부러웠거든요. 되게 신박한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이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히 이런 쪽으로 노력해봤나요? 이게 근데 창의적이라는 거는 응. 노력으로 해결될 수 그러니까 안 없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건 어느 정도 본인이 정말 생각하고 주변에서 너는 굉장히 좀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이거 잘하는 이런 사람 있어요. 잘하는 사람 평가를- 있어요. 네, 이런 평가를 딱 받는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전공을 이게 하게 되면 강쌤이 네, 거의 오늘도 이렇게 천재예요. 또 강쌤 진짜 한번 강쌤 부르네요. 거의 천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정말 툭툭 던지는 말들이 생각도 못했던,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재가 맞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아이디어 스케치하기 이거 뭡니까? 네, 스케치는 앞에 나왔던 그런 아이디어를 손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시각화라는 거죠. 시각 디자인이니까. 그리고 디자인 요소와 원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보시면 여기에 수학 분석과 USP 전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의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점과 약점과 그다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뭐 기회 아니면 위협이죠. 이 네 가지 요소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 디자인이 어떤 요소에서 잘 먹힐 건지, 단점이 뭐가 있는지, 그럼 이 디자인들이 어떤 위협이 있는지, 이 디자인들이 어떠한 기회가 있는 건지,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수학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USP 분석은 이거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 영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특한 광고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광고 회사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M&M, 이건 아시죠? M&M 초콜릿 예. 먹어봤어요? 그쵸. 진짜 맛있죠. 근데 그거 특징이 뭔지 알아요? 특징. M&M의 특징이 뭐죠? 그 이렇게 색색의 초콜릿에 아닌데요? 숫자가 적혀 있는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가요? 아니 M&M의 특징 광고 보면 나오는데 광고 보면 정확히 나와요. M&M 광고 보면. 글쎄요. 광고를 잘 못했네. 광고를 보시면 엄마들이 초콜릿을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한테 차에서 특히 안 주는 이유가 차에 떨어지면 녹죠. 손에 묶어서 막 손에 입에 다 묻잖아요. 초콜릿을 웬만하면 안 줘요. 그래서 M&M이 뭘 광고했냐? 이 초콜릿은 손에서 녹지 않습니다. 입에서만 녹습니다. 네. 그게 정확한 엄마들이 너무 멋있는 엄마들을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니크한 이게 USP가 이거야. 니네 걸 사면 우리한테 어떤 이득이 있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정확히 이득이 있는 거죠. 손에 묻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USP 전략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네 디자인을 우리가 왜 써야 되냐. 네. 이 디자인을 왜 선택해야 되냐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네.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키워드와 컨셉트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서 디자인을 잘 만들고 가끔 저는 이제 예술품을 감상하러 갈 일이 있잖아요. 네. 제가 이쪽 능력이 떨어지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 뭘 표현하는지. 근데 그거는 이제 순수 예술이니까 인정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걸 봐서 이해를 못해. 괜찮아요. 순수 예술이니까. 하지만 시각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망해요. 이걸 봤을 때 이게 정확한 어떤 내용인 건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컨셉인 건지 보는 사람이 모르면 망한 거예요. 만약 대표님이랑 이사님이랑 팀장이 앉아 있어요. 거기서 딱 이걸 컨셉을 처음에 PT를 합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딱 보여줬어요. 근데 대표가 이렇게 멀뚱멀뚱 봐요. 그럼 탈락이라는 소리예요, 그거는.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아이디어와 컨셉트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야 취업이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승진할 수 있어요. 승진은 요게 제가 보기엔 키포인트입니다. 예. 오늘 고쌤께서 대본을 숙지를 많이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거 또 하나 뒤에 거 따라한 남았거든요. 거죠? 예, 네. 비주얼 방향 설정하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니 너무 텀이 긴 것 같아서 해달라고. 요거 해달라고. 예. 계속 해주세요. 좋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 선정 같은 경우는 매체 기법을 설정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도출된 아이디어를 프레젠테이션하고 이 스케치를 대상으로 발전 가능한 안을 선정해야 돼요. 저희가 나중에 여러분 이 일을 해보시면은 안을 무한대로 만들지 않아요. 하나의 그 컨셉이 정해지면 안을 저희 회사는 4개 있거든요. 네. 4개를 정한 다음에 4개를 싹 발표를 해요. 그럼 거기서 대표가 1번이 괜찮아요. 1번 방향으로 가자. 그럼 1번 방향으로 돼서 이거를 방향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1번 딱 정했을 때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거는 그러면 어떤 컨셉에 어떤 내용으로 갈 겁니다라고 설명을 풀어줘요. 그게 마지막 비주얼 방향 설정에서 구체적인 제시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 친구들이 배우는 항목을 다 평가다 볼 수 있어요. 이걸 할 수 있냐 물어보시면 돼요. 스스로에게. 나는 그걸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을 잘 그려. 그림을 잘 그린다 디자이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가능해야 디자인을 하고 나중에 추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주얼 아이데이션 다음이 이제 네네. 시안 디자인 개발인데요. 네네. 일단 이 시안이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러니까 시안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디자인 요소를 수집하는 거죠. 시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망갑, 4개 정도. 그런 시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요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아트웍을 하고 베리에이션을 하는 걸로 나눕니다.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저는 처음 듣는 또 뭐 그것도 아. 모르냐고 말하실 그렇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베리에이션, 네네. 아트웍 이런 네네.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이제 아트웍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스케치, 뭐 색채학, 타이포그래피 같은 거잖아요. 오. 요즘에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하는 거는 캘리잖아요. 캘리그래피.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하니까 컴퓨터 작업을 하고 이걸 색채를 시키고 타이포그래피는 하나의 글자로서 예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디자인성. 그런 걸 이제 아트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채학은 제가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예. 색 배치가 너무 안 돼요. 와. 저는 그래서 그냥 검은색, 흰색 씁니다. 그냥 안 돼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 색채학을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색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색채학 요 사이트 치시면은 내가 만약 빨간색 쓸 거야. 그럼 빨간색에 어울리는 그런 색깔들을 싹 다 세팅해 줍니다. 네. 그럼 그걸로 작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포그래피는 방금 말씀드렸던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글씨 보시면 글자 하나로만 광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통해서 색과 이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죠. 네, 이런 좀 타이포그래피, 색채학, 스케치 이런 것들이 다 아트웍에 해당되는 그쵸. 작업들이고 네, 그리고 베리에이션 같은 네. 경우는 베리에이션 단어 그대로예요. 베리에이션이 다양하다는 뜻이잖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안을 개발하면 시안의 방향성을 만들고 나면 하나의 디자인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면 이걸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회사 로고를 만들었다. 뭐 S사 로고다. 그럼 그 로고가 회사 간판에 들어가고요. 차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방에 들어가고 연필에 들어가고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마다 크기도 다르고 그다음에 색감도 다르고 그죠? 다 다르잖아요. 모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시안 개발을 시키면 하나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쓰이는 방에 따라서 가방이냐 책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이 베리에이션 할 때 시안을 한 10대 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야 이 베리에이션 할 때 한두 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안이 만약 4개를 만들어야 돼. 그럼 베리에이션을 10개를 한다. 10개를 하면 40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을. 미치는 거죠, 거의. 그래서 처음에 방향 설정하고 베리에이션까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안 디자인 개발 학습 모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학습 모듈은 제가 말씀드린 거를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디자인 요소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이미지를 구현하고 타이포그래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평면에서의 입체를 표현하는 거. 요즘에 인터넷이나 그런 그림 사이트 보시면 평면인데 방가는 길이에요. 길인데 절벽인 것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요. 오. 그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그쵸? 그런 약간 시각 효과를 이용한 그렇죠. 그쵸? 그런 것도 요즘에 배우는 거죠. 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및 수정. 이게 출력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는 거랑 출력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력과 수정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은 베리에이션이죠. 매체별로 각각의 용품별로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배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시안 디자인 개발을 학습을 하고 나면요. 네. 어떤 능력에 대해서 좀 검증을 받는 걸까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평가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냐, 그리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냐,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통해서 시안을 작성할 수 있냐, 그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발성 기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냐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구현과 타이포그래피를 보시면 실제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세계의 활용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센스도 있어야 네. 됩니다. 그래서 CMYK 이거는 인쇄 때 쓰는 거죠. RGB는 이제 화면이니까 그런 사원색의 이런 색깔을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평면에서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출력했을 때 제가 이제 연구소 했을 때 이걸 담당을 많이 했어요. 출력을 했을 때 이 출판물에 대한 이게 적정하냐. 제가 뭐에 민감하냐면 폰트 깨지는 걸 못 봐요. 강사들이 보통 PT를 하거나 또는 이미지를 줬을 때 폰트가 깨지거나 찌그러지면 너무 짜증이 나. 왜냐면 이게 유단도도 별로 안 좋나요? 아닙니다. 약간 예. 화가 납니다. 오. 왜냐? 제가 했던 일을 한 2년 했거든요. 그래서 폰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디자인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폰트가 깨지면 이걸 검수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내용 자체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매체별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냐. 하나의 컨셉트로 이건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기본 컨셉트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냐면 용도가 달라지고 매체가 달라지면 분명히 컨셉이 벗어날 수 있거든요. 분위기상. 근데 그거를 기본 컨셉트를 지키면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냐? 이걸 평가하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 평가해요. NCS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부를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고 2부에서도 시각 디자인 이야기를 좀 이어갈 거잖아요. 네네.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남아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매번 제가 채널 고정을 요즘은 2부까지 함께 하시는 게스트분들께 넘기거든요. 오늘 또 그런가요? 보쌤이 또 채널 고정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2부 채널 고정!